안전을 지키다 오히려 처벌받는 세상.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관리하고 지시까지 했는데 그게 오히려 유죄의 근거가 된다고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3일 인천항 전기보수공사가 한창이던 날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했고 작업은 하청업체가 맡았죠. 하지만 작업 도중 한 노동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법정으로 향합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법원은 다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판결이 계속 뒤바뀐 겁니다. 왜 이렇게 판단이 달라졌을까요? 핵심은 바로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였습니다. 일의 구조를 간단히 정리해보죠. 도급인은 실제로 일을 맡기는 사람, 즉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시하는 주체입니다. 반면 발주자는 돈만 내고 일을 시키는 주체로 일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우리 법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도급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항만공사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진짜 도급인이었을까요? 단순한 발주자였을까요? 대법원은 단호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전문 부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사 내용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도 있었습니다. 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한 흔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법원은 실질적 도급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외형은 발주자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도급인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판결을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문 3건, 형법 해석 자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까지 비교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과 구조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모든 산업 현장과 법 적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형법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형법은 시민이 무엇을 하면 처벌받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신뢰 위에 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실질적 관리 여부처럼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 기준이 애매하면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처벌 대상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은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오히려 이상한 메시지를 줍니다. 안전을 잘 챙기면 책임이 커진다. 반대로 그냥 돈만 내고 빠지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은 산업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기업들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더 위험한 현장이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구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도급인은 전체 공정을 설계하고 계약을 주도하지만 수급인은 그 계약에 따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명확한 기준입니다.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분은 명확하게 법에 적시돼야 하고 책임 범위도 현실적으로 재조정돼야 합니다. 이 법은 국회의 몫입니다. 판결은 그 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뒤바뀐다면 사회는 위험한 선례를 쌓아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보면 인천항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법과 구조, 책임의 균열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실질적 관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는 법의 예측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판결이 수많은 산업 현장의 안전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판결을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변화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법의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법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힘이 됩니다. 세단 뉴스 TV, 당신의 상상과 안전을 연결합니다.